바른미래당 공중분해 위기에 빠졌어요. 네, 조금씩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의총이 열려가지고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셀프 제명한 거죠, 셀프 제명. 네, 그런 셈이죠. 근데 비례대표 의원이 13명인데 그 중에 9명을 제명을 했어요. 주로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이 중에 일부가 국민의당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4명의 지역구 의원도 곧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8석이고 지역구 의원들 4명이 탈당을 하면 4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 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막걸리 한 잔. 마침 5517님이 하고 싶네요. 네. 예? 배 소장께서는 막걸리를 잔이 아니라 바가지로 마실 것 같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그 바가지도 왜 그 쪽박 있지 않습니까? 네. 쪽박으로. 그래요? 네. 노래 한 곡 내세요. 알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말고 막걸리 한 바가지. 네, 한 사발. 네. 이어서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저는 막걸리 한 짝입니다. 한 짝으로 하시겠다. 아니,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는 거의 임꺽정 수준이에요. 임꺽정 수준.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중간에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 얘기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했더라고요. 깜짝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종로 전략공천. 네. 그리고 경남 양산을에 이게 PK 목장의 결투죠. 이 김두관 김포 지역구 의원을 그건 다 알려진 얘기고. 네네. 색다른 내용은 없어요. 별다른 예. 내용은 없는데 남양주 병의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전략 공천됐는데 김용민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위원회였죠, 그죠? 그 위원으로 임명을 했었던 인물인데 네. 이번에 공천됐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송인 김용민 씨가 동명이인이시구나.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예. 고양병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지역구죠. 여기는 홍정민 변호사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나왔습니까? 네. 우리 무겁당도 전략 공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종찬 소장은 어디다 전략 공천을 해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암동 막걸리 집을 해줄까요?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절약 공천을. 절약 공천? 네. 왜요? 전략 공천.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요? 구분이 안 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자, 정상훈 기자. 언론에서는 제2의 조국 대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네, 이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이 전략 공천된 사람 중에요. 이 남양주 병에 공천된 김용민 변호사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을에도 이 조국 백서를 썼던 이 김남국 변호사가 투입됐다라면서. 그래요. 아침부터 실검에 올라 있더라고. 네, 김남국 변호사. 그래서 이제 조국 대전이다 이런 표현을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근데 다만 아직 금태섭 의원이 공천을 탈락한 건 아니고요. 네. 때문에 이 지도부가 금태섭 의원 대신해서 김남국 변호사를 꽂아 넣었다 이런 보도는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이게 경선을 하는 거죠, 두 분이.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하고 김남국 후보가. 네, 그러니까 단순 공천이 아니라 경선 지역으로. 언제 경선을 하세요?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겠죠. 이번 주 안에는 끝나나요? 예. 자, 도트의 블로그님께서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듣는 13살 학생 도트입니다. 오. 야, 지난번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문자 보냈는데. 중학생이네요. 예. 요즘 허리케인 청취율 좀 높아졌더니 청취층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서서 이제 허리케인 외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혼자 만드시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네?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지 우리 청취율이 많아질까요? 이 10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네. 치킨을 쏘는 겁니다. 집중 공략한다. 아니 근데 이건 뭐냐면 13살이니까 제가 또 데이터 전문가니까 13살의 경우에는 청취율 조사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직접 중학교로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요? 교실에서 조사를 해보면 아마 허리케인이 1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미래통합당도 이제 일부 지역 전략 공천을 좀 마무리했죠? 그렇죠.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 될 만한 인물들이 이제 공천 받은 건데
광진을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인데 상당히 지금 또 논란의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예. 외에 뭐 다른 인물들은 이게 지금 이제 막 또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이 된 거잖아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겁니다. 그래요. 바른미래당 뭐 공중분해 위기에 빠졌어요. 네, 이 조금씩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의총이 열려가지고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가 그러니까 열렸거든요. 셀프 제명한 거죠. 셀프 제명. 네, 그런 셈이죠. 근데 비례대표 의원이 13명인데 그중에 9명을 제명을 했어요. 뭐 주로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고요. 뭐 이 중에 일부가 국민의당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4명의 지역구 의원도 곧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총 지금은 이제 8석이고 지역구 의원들 4명이 탈당을 하면 4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4명이 이제 남은 비례대표. 4명이 남게 되는 4명은 박선숙, 박주연, 장정숙, 장정숙, 최이배 최이배 이렇게 의원. 4 네. 의원이시고 장정숙, 최이배. 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박주현, 장정수 의원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미 네, 이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네. 이 최이배 의원도 뭐 손학규 대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면서 정책위 의장직을 내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손학규 대표와 함께 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례 박순석 의원은 불출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네, 이미 네. 뭐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30석으로 출발했던 당인데 그럼요. 이제 뭐 4석 남았니? 이제 바른미래당 당사 어디 있어요? 국회 인근일 겁니다. 국회 인근에. 네, 당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손학규 대표 혼자 달랑 남는 거예요? 뭐 당시 이제 남은 지자들도 네 남아 분도 있고, 이제 네. 그만둔다고 치면 네, 뭐 거의 뭐 그런 셈이 되겠죠. 뭐 좀 쓸쓸하시겠네요. 네, 또 워낙 막걸리 애호가시라 예. 막걸리를 좀 많이 드시지 않을까. 배 소장 가다가 한번 들렀다 가보시죠. 취재도 할 겸. 오늘 좀 바빠가지고요. 아 바빠요? 네. 자 호남 정당들은 이 공동 교섭단체 이제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 손학규 대표가 이제 합당을 좀 틀어버리니까 이 호남 쪽 그 정당들이 아예 그냥 그 공동 교섭단체만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교섭단체에는 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 그리고 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등이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총 21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이 원내 운영에 관한 협상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2월부터 시작되는 이 선거구 획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네, 이게 화제더라고요. 지금. 화제죠. 왜냐하면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예상 의석수 어떻게 계산해야 돼?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졌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2가지만 알면 됐었어요. 하나는 정당 득표율, 정당 투표. 네. 그다음에 지역구 의석수. 이 계산만으로도 각 당의 예상 의석수가 산출이 됐죠. 그랬죠. 2가지가 더 필요한 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 비율. 이게 캡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종전과 같은 병립형 이 비율. 그러니까 총 4가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기 힘든데 참여연대에서 이 모든 식을 합한 계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입만 하면은 이 전체 예상 의석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정당 투표와 지역구 의석수가 완전히 결정나고 난 다음에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상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4월 15일 날 총선 당일 날 네. 오후 6시에 각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전 투표 조사 있잖아요. 네. 그 6시 정각에 그러면 공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 공개되죠. 그건 공개는 되는데. 네, 공개는 됐는데 이전에는 그런 투표 이 결과 예측을 가지고서 이제 예상 의석수를 산출하는 게 조금 손쉬웠다면 예. 이번의 경우에는 준연동형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래요. 셈법 자체가 복잡해지게 된 거죠. 기사 이렇게 읽어보고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아 네. 이렇게 의석을 배분하는구나 하다가도 신문을 딱 덮고 나면 금세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계산기가 나올 수밖에. 이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 봤는데 저도 이제 별도의 계산식을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이제 어디 선거일이 잔디 머릿속에 감춰놨어요? 네, 조금 잔디를 네. 예. 그래서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꼭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자, 어제 MBC가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 나경원 의원 딸 특혜 의혹을 또 제기했어요. 네, 그 뭐 특출난 것이 있어서 뭐 학교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 뭐 재학 중에 해외 연수를 좀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 어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딸의 그 이른바 이제 해외 연수 시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달랐냐면 스트레이트가 지난 2015년 5월에 이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한국인 교수한테 보낸 이메일을 확보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처음 성신여대 관계자가 이메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장애 학생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면서 이 위스콘신대 학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보냈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 어머니의 부탁이라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정기적으로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이것도 문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뭐랄까 학교의 업무가 아니어가지고 굳이 이런 것까지 이 학교에서 알아봐야 했나 네. 좀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학교가 뭐 필요할 때는 또 학생 해외 연수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서서? 네, 뭐 나서서 보낼 수 있는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아까 좀, 그러니까 아이를 보살펴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뭐 학교에서 따로 구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그해 딱 한 번만 시도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특혜 아니냐 그래서. 네, 뭐 그래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종찬 소장이 또 재미 유학파신데, 네. 이 위스콘신 대학, 예? 위스콘신 어디 있어요? 위스콘신에 있겠죠.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네. 일리노이 위에 있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던 곳이 일리노이거든요. 바로 그 옆에 이게 호수가 많이 있잖아요. 미시간호, 오데호, 이리호. 예. 그 주변에 있는 이 주들이 이제 미국의 중서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주입니다. 네. 경합주거든요. 바로 이 일리노이주 옆에 미시간주, 그다음에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이렇게 있죠. 네. 네. 일리노이 위에 있다니까요.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위스콘신이. 일리 있는 이야기죠. 네. 네. 근데 이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교수인데 정영수 아마 한국계 교수로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연수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이건 학교의 공식적인 업무로서 맞지 않는 일인데 가로를 열고 이 학생이 나경원 국회의원의 딸이다. 근데 이것을 두고서 위스콘신 대학교의 정 교수는 그 문장은 괄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네. 괄호 안에 넣는다고 안 문장이 보이냐. 안 보이느냐. 네. 굳이 가로를 할 이유조차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 문장 읽다가 그 타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타조가 도망치다가 흙을 파고 머리만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죠. 네. 자.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주고 세 번째 갈게요. 저 6학년이에요. 또 다른 분.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입니다. 저는 65입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연령조사 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나이를 좀 적으셔가지고요. 그냥 나이만 적으셔가지고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하는 정책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없으면 허리케인 라디오도 없죠. 없죠.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코로나19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 명 추가됐어요 오늘. 네. 31번째 확진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국내 확진자 수는 이제 31명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또 12번째, 14번째 환자는 추가로 또 퇴원을 했어요. 네. 우리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뭐 한두 명 정도. 그렇지만 또 완치돼서 퇴원하는 환자도 있다는 그만큼 우리는 잘 대응이 되고 있는데 이 31번째 확진자는 이 61살의 한국 국적의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감염 우려가 있는데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대구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9번째 환자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5일부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이 지난 4일부터 이송되기 전까지인 16일까지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는데 예. 한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5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창신동의 신종호 내과의원 그리고 강북 서울외과의원, 보람약국, 봄약국 등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려대 안암병원까지 총 5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114명과 접촉을 했는데 이 대부분이 병원에서 접촉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이제 그 아내죠. 30번째 확진자가 접촉 대상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30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이 뭐냐면은 이 30번째 확진자가 확진이 되기 전에 이 굳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29번 확진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인데요. 예. 그런데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는 해당 기자를 격리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너무 좀 무리한 취재 아니었나 뭐 이런 네.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일본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네. 자, 우리 지금 전용기가 떴죠? 네, 전용기가 정오경에 일본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경에 김포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대통령 3호기라면서요? 3호기입니다. 프로펠러로 돼 있는 네, 거. 1호기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3호기가 이제 공군기고 1호기는 일반 여객기와 같은 형태인데 3호기는 인원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국내에서 이동하거나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항공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귀국을 희망하는 숫자가 뭐 10명을 넘지 않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5분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 4명입니다. 그다음에 네 명이에요?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5분이구나. 우리 국적으로 확인이 됐던 우리 여객선의 이제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중에서는 이제 4명인데 승무원 1명이 귀국할까 지금 조금 망설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 1명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역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립인천 공항 검역소 내에 있는 공항 내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아, 인천 국제공항 내에 네, 그런 시설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14일간 격리가 되고 사실 인천공항이 하나의 작은 도시거든요. 네. 그 안에 이 의료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치료 시설도 갖춰져 있는 것인데 앞서 미국으로 이송이 됐던 미국 승객들도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미국 승객들도 미국 현지에서 14일간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 내에서는 크루즈 승객들이 약간 불만의 소리가 있었어요. 빨리 하선을 했더라면 우리가 격리되는 시간이 단축됐을 텐데 제가 벌써 한 열흘 전인가 이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부 예언이 있었죠. 네. 그저 각국에서 비행기 보내가지고 자국으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닌가? 될 일을. 네. 아베 하여튼 뒷북 느려가지고 아베 전화번호 아직도 몰라요? 자꾸 끊기더라고요. 끊겨요? 네. 아마 불만이 폭주되고 있는 그래요?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아까 방송 들으셨으면 금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이 도입되면서 선거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의석수 계산이 어려워요. 대체 이건 뭐야 싶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우리가 보면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에 의석수 계산이 어려워서 의석수 계산 뭐 한 글자가 더 보태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길을 좀 불어 넣을까요? 더맨 더머 아니에요 두 분 네. 지금? 네. 좀 기가 찹니다.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